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에게 정재입니다. 11월 코스피는요, 매주 계단을 오르듯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2,400, 2,500, 그리고 이번 주는 2,600대 위를 달리면서 최고치를 경신해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피의 최고치 주역은 누구였을까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7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해 코스피 최고치 경신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 과연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계속돼서 상승세를 받쳐줄 수 있을까요? 이 증권가에 따르면요, 외국인에게 남은 총알이 약 13조 원 이상 남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원화 강세,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 그리고 우호적인 대외 환경 등이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린 이 속에서, 상승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지 계좌의 수익을 키워갈 수 있을지 이 또한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전망까지 낳고 있는데요. 과연 내 계좌의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까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나눠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봐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궁금증을 저희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극한 수익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극한 수익을 위해서 항상 함께 고민해주시는 이분입니다. 수익 출두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너무나 기쁩니다. 이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당연히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내 계좌의 수익도 불어나겠지, 많은 기대감을 품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은 정말 고민이 크고 답답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증시에서는 이렇게 시장의 여건들, 주변 여건들이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될까요? 네, 저는 항상 시장이 좀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사실 시장이 상승하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시대가 계속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미래차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리 생활 환경 자체가 이제는 계속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 일어나면 계속 증시와 경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슈페르트의 이 혁신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장 부분에 대한 이 거시 지표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코스피가 상승했다, 코스닥이 상승했다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그 주위에 환율이라든지 또는 이제 달러 추세라든지 또는 이제 국제 유가의 등락률의 일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왜 매수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원인을 알고 가셔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계속 상승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제 달러 약세가 아닌가라고 생각 듭니다.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달러 ETF입니다. 달러 ETF인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3월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월달에 시장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이때는 달러가 상당히 좀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9월달부터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좀 이제 시작되는 것 같더니 계속 증시가 빠지면서 계속 이제 하락이 좀 이 달러 추세가 빠지면서 계속 지금 우하향해주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이 달러의 흐름이랑 원화의 흐름이랑 좀 이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달러 가치가 계속 약세되면요. 워낙 강세되는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워낙 강세 국면일 때는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진 자본의 이 흐름들이 다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오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역대급으로 이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뭐 대만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제 넘어오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2008년도부터 거의 뭐 2020년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선진 자본들이 이제 크게 이제 움직인 그런 모습이고,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내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이제 이머징 마켓의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고, 특히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빠져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원래는 뭐 1,200원대에서 놀고 있었던 환율이 이제 1,100원대도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2018년도 때 최저점 1,104원대 라인대를 좀 이제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깨주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하락 추세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화는 계속 강세가 되고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드리겠고, 코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삭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사실 뭐 9월 중순부터 한번 크게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0월 중순에도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하락 추세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시장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신고가를 달성했죠. 자, 코삭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차피 형님이 가면 아우도 따라가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코삭에서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뭐 순환매라든지 또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상승해 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일제히 많은 종목들이 상승한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가면서 뭐 코사 같은 경우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시젠 뭐 이런 종목들 또는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종목도 말고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뭐 강세가 치고 올라가거나 좀 두각이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교를 해봤을 때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2배 정도 많을 때 이제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보신다면 지금은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중소형주는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항상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죠. 주식도 위아래가 있는 법입니다.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대형주 추세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으로 가다가 좀 살짝 이 횡보 흐름으로 가면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크게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 부분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시장은 상승하는데 내 종목 상승 안 한다, 이렇다 해서 종목들을 교체해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내야지, 그러다가 이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의 추세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그 추세를 즐기면 되지, 여기서 뭘 많은 걸 하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불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을 즐기시라, 이 부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보면서 또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여건들이 있지만요, 그래도 우려감이 존재하는 부분이 일단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 또한 우려감이 큰 모습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논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부분은 거의 뭐 한 5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꺾이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시간 들고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머릿속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그러면 시장이 빠질까? 이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3월달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현상 때문에 네.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패닉장이었죠. 그렇죠. 패닉셀 나오면서 거의 뭐 아비규환이었단 말이죠. 막 하루에 종목들은 막 10%, 20%씩 빠지는 뭐 그런 상당히 힘든 장세가 연출되었었는데, 그런 장세가 다시 오느냐 안 오냐, 이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란 것은 악재가
이 두 번에 걸쳐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이미 3월 달에 한 번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팬데믹이 아무리 커진다고 한들 시장은 좀 견고할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거시 지표를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일단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을 보시면 3월 달에는 환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시 지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현물 시장이 확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계속 이제 환율 자체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월 달과 상당히 좀 극명한 그러한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일단 우리 이 현물 시장이 아니라 이 거시지표 뭐 외환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시장들을 봤을 때 시장을 뺄 만한 시장이 하락할 만한 그런 요인들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어차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분위기에서는 결국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쪽에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 또 이제 좋은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제가 극한 수익에서 그런 종목들 좀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뭐 수익 내시면 되겠다 말씀드렸고 그 추세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문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 분위기상으로는 뭐 일요일 날 할지 말지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할 것 같아요. 네, 또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제 뭐 비대면. 그렇죠.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택배 관련된 종목들, 전자결제. 그렇죠. 전자결제.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겠죠? 온라인 교육이 온라인 교육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재택근무 있지 않겠습니까? 재택근무. 네, 그렇죠. 우리 직장인들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택근무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그런 많은 코로나 관련된 이슈도 3월 달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 부분에 좀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좀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도요. 자, 이에 따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들이 꽤 다양했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극한 수익 도전주가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공개되고 있는 극한 수익 도전주에 대해서 좀 AS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영어사 전문가님 바로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전략이요.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 그중에서도 좀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어요. 펩트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흐름 짚어주시죠.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극한 수익 종목들을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이제 극한 수익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이제 1년이 이제 뭐 6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죠. 아직 1년까지는 아니고 보니까 상당히 좀 익어가던 종목들이 좀 크게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펩트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정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장 전략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자면 시장이 정별일 때는 역별 종목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알아서 정별로 만들어지면서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역배열일 때는 정배열 종목을 잡아가지고 이 시장이 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좀 이제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게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펩트론 보시면 완벽한 역배열입니다. 지금 이제 121선이 가장 위에 있고요. 장기평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다음에 61선이 그다음 그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평선만 지금 돌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주가 자체가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럼 다시금 전고점 돌파에 대한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이 있어요. 네, 코로나 치료제 특허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개파락 이후 갭을 좀 메꾸는 그런 강력한 장대 양봉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옆으로 수평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61선 돌파는 보시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목표가까지 잘 한번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펩트론. 지금같이 정배열의 시장의 모습 속에서는 이렇게 역배열의 종목들이 상승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현재 5% 최고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펩트론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같은 날 소개했던 전략입니다. 전자결제 관련해서 또 다날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 기대감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면 아니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전자결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제시드린 전략이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 결국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쇼핑하기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반사이익으로 받을 수 있는. 또 연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또 연말이기 때문에 또 반사이익으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자결제 시장에 양대 챈망이 있거든요. 뭐 KG 모빌리언스, 뭐 KG 이니시스, 그다음에 이제 다날 이 두 개가 우리나라 전자결제 시장 양대 산맥인데 충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또 아마 좋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차트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8월 달에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한번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한번 시세가 나와주고 나서 횡보하는 흐름들, 거래량 없이 쭉 횡보하는 흐름에서 다시 한 번 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한번 상승한 이후에 쌍바닥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횡보를 할 때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면서 지금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좀 이제 완성된 그런 흐름입니다. 50, 20, 60, 121 이동평균선이 나란히 우상향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계속 우상향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 이평선 일단 우상향한다는 것은 일단 뭐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표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된다면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일요일 날 뭐 할지 안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익 수혜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목표가까지 한번 잘 보시라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을 가지고 전자결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다날에 대해서 저희 흐름 짚어봤고요. 자, 이 종목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렇게 키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IB 투자 이 종목이요 최고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넘어서서 경신해 가고 있는데요. 대체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아주 IB 투자 어느덧 최고 수익률 148%대 대단한데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좀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뭐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 자랑할 만합니다. 어쩜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목적이 또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이제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아주 IB 투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계속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타고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단기간에 특히 이 종목 뭐 9월달 표면에서 10일 거의 뭐 2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2달에 거의 뭐 150% 가까운 그런 수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종목들이 시장이 좋아지면요. 네. 100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런 종목들 또 이제 극한 수익에서 많이 들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월 말쯤에 제시되었던 전략입니다. 아주 IB 투자 벌써 어느덧 수익률이 150%에 가까운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극한 수익 도전주 새로운 종목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 계좌에 변화가 없다면 이보다 답답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계좌에 뭐가 문제일지 고민이신 분들,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유나이티드 제약이요.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 네.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58,000원에 30%요. 58,000원에 비중 30%. 네, 오, 이 종목 아주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정도 돼서 정말 최근이네요. 예, 이러한 모멘텀이 좀 불고 있다 보니까 관심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 네. 번에 비중 30% 두셨어요? 네, 아유, 네, 한 번에요.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이 시청자님께서 유나이티드 제약 일주일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비중 한 번에 30% 실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에 비중 30%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네, 좀 승부사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화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꼭 해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좀 네. 생각 들어요. 네, 상당히 네.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잘 잡았다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아, 만약에 이 종목을 막 9만 원, 만약에 10만 원 여기 이제 고점 부분에서 잡았으면 상당히 좀 안타까웠을 텐데 사실 뭐 네. 눌려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좀 한번 터지고 눌리는 자리에서 잡으셨으면 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 들거든요. 일단 아, 유나이티드 네. 제약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백신 효능이 뭐 확실하게 90%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주가 등락률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의 이 약간의 조정만 조금 감수해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반등하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도 한 63,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가 조금 살짝 시장 상황이 조금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가지고 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뭐 차트 흐름 보시더라도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고 있죠. 네. 네, 만약에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혹 빠졌다 그러면 이제 손절 사인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 거래량 없이 빠졌다는 것은 결국에 네. 한 번 더 반등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 이 주가라는 것은 항상 봉우리를 2개 만들거든요. 지금 봉우리가 1개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63,000원입니다. 63,000원까지 목표가 네. 한번 잡아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네. 혹시 시장이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좀 네. 비중 축소 전략을 좀 이제 구사하셔야 되겠다면 한 4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어차피 121선과 60일 장기 평선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빠지는 자리 9월달, 10월달 빠지는 자리에서 개인들 다 팔고 외국인들만 다 받았거든요. 네. 여기서 외국인들을 많이 샀으면 주가가 하락할 때 외국인들이 사는 건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63,000원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캔들 도지형 캔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기대감, 반전형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 때문에 한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잡으시고 네. 그리고 목표가 63,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은 전략 구사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이었습니다. 이 종목은요, 4만 원대에서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63,000원 보호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까지 잘 연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극한 수익입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트림 큐리티. 드림 시큐리티요? 예. 예,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4,413원에 50%입니다. 예, 4,413원에 비중 50%, 비중 굉장히 많으신데요. 드림 시큐리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나왔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 좀 알아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비중이 50%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보완주로서 최근에 네. 또 네, 그렇죠.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제가 참
아나사님을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드림 시큐리티 매수를 하셨네요. 예, 예. 네, 근데 저는 시청자님 매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는 거 보셨죠? 예.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뭐 위지트 이런 종목들 막 크게 갔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고점에서 추국이 빠지면 항상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게 정석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보안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라운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이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안 관련주인데 예. 저는 충분히 우리 청년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어차피 이 보안 관련된 기술은 이제 시대가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계속 같이 발전하는 그런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품 수명중 이론상으로 봤을 때도 이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뭐 매수 상당히 좀 잘하셨다 긍정적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 끌고 가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5,000원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럼 그게 네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실 뭐 시간에 대한 장담을 제가 드리기에는 좀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뭐 시간 알았으면 제가 뭐 얘기 안 했고 제보를 됐겠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연초에 들어오면서 아마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CES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CES, 가정 박람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핸드폰도 새로운 것들이 출시하고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보안 관련된 업종이 2차 수혜주로서 반사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안 관련된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좀 5,000원 넘기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보시고요. 만약 5,000원 넘어간다면요. 다시 한 번 더 저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다른 목표가 다시 한 번 더 2차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쯤 기다려야 할지. 한두 달 정도는 좀 이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일단 드림 시큐리티 5,000원 바라보면서 가시다가요. 또 중간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 극한 수익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도착한 고민들 가운데서 많은 종목들 보이죠? 이 중에서 시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에 대한 고민, 매수 가격이 20만 8,500원에 비중 20%인데요. 백신 소식이 나오면 손절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라고 울고 계십니다. 시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한데요. 시젠이 이야기가 좀 나오면은 그때 맞춰서 좀 팔아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참 이제 시즌의 종목은 상당히 좀 이제 예상을 깨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일단은 상당히 뭐 실적이 잘 나온 그런 종목 그리고 네. MSCI에 편입된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진앙키트 관련된 종목으로서 백신 한번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 나오면서 한번 두드러 맞았고요.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 나왔다 해가지고 또 두드러 맞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나왔다 해서 또 두드러 맞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하락을 한 그런 흐름인데 근데 잘 보셔야 될 것이 주가는요. 악재가 2번 이상 끼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악재, 막 화이자 백신 나와서 한번 주가 하락했으면 네. 그 다음 백신 나왔을 때는 이게 하락이 안 나온단 말이죠, 원래는. 원래 악재가 2번 나오면 그건 이제 호재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재료 소멸로서. 근데 지금은 악재가 계속 그 투심에 영향을 끼치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하락이죠. 근데 이 주식시장이 참 희한한 게 비정상적인 하락이 나오면요. 그럼 다시 그럼 정상적으로 회복해 주는 게 시장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3만 원, 24만 원까지는 열려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좀 이제 그나마 좀 바닥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들 포착했고요. 5일 이동 평균선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23만 원까지 21선 저항 구간이거든요. 23만 원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시청자님 시젠 23만 원 또는 24만 원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잘 지켜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젠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고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분의 고민 알아볼까요? 드림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많아서 꼭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드림텍 매수 가격이 16,090원에 비중 70%입니다. 비중 70%.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손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드림텍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매매는 우리 시청자 좀 이제 고점 구간에서 갭 상승하고 고점 구간에서 좀
잡으신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거 흐름 보시면 쌍봉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쌍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쌍봉을 그려가지고 이 쌍봉의 저점에다가 줄을 한번 그어보면요, 가격대가 12,500원입니다. 근데 여기를 쌍봉의 저점을 갭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요. 제가 주식의 정석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 갭은 하락으로서 그 갭을 메꾼다. 일단은 갭을 메꾼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등하려고 20일 이동평균선 지켜주고 있는데 워낙 또 비중이 크세요. 16,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손절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진한기태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주가 변동성이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바로 손절하기엔 그 손실폭이 너무 클 것 같고요. 일단은 14,0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14,000원 자리가 61선 자리인데 이 구간 다시금 빠르게 돌파하면요, 그러면 다시 본절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비중 7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상당히 좀 부정적이라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계속 홀딩 하셔가지고 14,000원 돌파하는 구간 좀 이제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림텍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뭐 진단키트, 자율주행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더욱 변동성이 커 보입니다. 이 종목은요, 14,000원 돌파 시 본절에서 정리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추가 매수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분도 좀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저희가 함께 풀어봤고요. 자,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략, 극한 수익 첫 번째 도전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돌파구 찾아보려면 어떤 전략이 좋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한 이야기도 있으니 비대면 쪽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꼭 이제 눈여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가장 중요한 바로 뭐라 말씀드렸죠? 사회적 거리두기 네. 격상되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전자결제.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재택근무. 아, 재택근무. 네, 재택근무. 가장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재택근무를 할지 말지 이 부분에서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좀 반세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ECS라는 종목이에요. 우리 개인 소유자분들은 ECS, 알서포트, 뭐 링네트 그런 종목들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좀 이제 받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량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대량 거래량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갭이 나오는 그런 음봉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 더 단기간에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 노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제 단기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이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올 때 좀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들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거래량이 좀 약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나오게 되면, 수급이 쏠리게 되면 충분히 강력한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목표가 한 이제 7,3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7,3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5,500원. 자, 손절가는 5,500원 딱 이 장대 양봉의 거의 뭐 절반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제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CS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재택근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CS 가격 전략은요, 월요일 시초가 매수 가격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7,300원, 손절 가격은 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극한! 자, 다음 종목 알아볼 건데요.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이 종목은 두 가지 힌트로 추리를 해볼까요? 어떤 힌트가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사실 뭐 대형주를 찍자니 뭐 잘 가긴 하지만 좀 이제 느리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찍자니 안 가고, 결국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이 전 세계에 또 이제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여져 있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시 좀 이제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 결국 ECS 하나 나왔으니까 링네트, 알소프트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그 두 종목 중에 하나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제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링네트일까요? 알소프트일까요? 두 종목 가운데 고민이 되는데요.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계속 추리해 보면서 저희는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멜건사 전문가의 수익 비법이 가득 담긴 수익 포인트 강의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러 가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좀 이제 단기 전략을 좀 이제 제시해드렸다면 지금 이제 서서 강의를 할 때는 장기적인 전략을 어떻게 구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졌다는 것은 결국에 2020년도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2020년도 때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벌었다, 돈을 벌더라도 조금 벌었다, 또는 손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2021년도를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2020년도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요. 2021년도를 노리는 그런 강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터지는 1000% 바이오 종목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영상을 방송 준비했는데 일단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눈여보셔야 될 것이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터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이오 하면 신뢰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바이오 기업은 무섭다. 바이오 기업은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죠. 하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을 보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인구 구조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 구조 자체가 원래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어렸을 적에는 아마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적은 고령화 인구가 적은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지금 지속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 많죠?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병치레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의 1차적 욕구, 아프지 않겠다라는 1차적 욕구가 바로 이제 바이오 시장을 계속 성장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구조 자체가 다시금 피라미드형 구조로 가지 않는 이상 바이오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지의 산업군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1년에 한 번씩 1000% 종목이 바이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도 바이오에서 1000% 시세가 나왔죠. 2021년도는 과연 어떤 종목에서 바이오 1000% 대시세가 나올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강의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일단은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증시가 상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과연 시장에서 1000% 대시세 종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결국 증시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1000% 대시세 종목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은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국 선진 자본이 이머징 마켓으로 계속 자금 이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뉴스는 최근 뉴스인데 글로벌 자금의 대전환 이머징 마켓으로, 그러니까 선진 자본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쏠렸던 그런 선진 자본들이 중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또는 뭐 인도라든지 뭐 대만 이런 쪽으로 쭉 쏠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전 자산보다 위험성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주식이 상승한 거, 돈이 들어와야 주식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신흥국 펀드에 몰린 돈이 선진국 수익률을 넘어섰다. 지금까지는 선진국 종목의 선진국의 장세였단 말이죠. 선진국 위주의 장세였는데 지금 신흥국 장세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돈들이 시장에 아시아 시장으로 싹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 증시는 뭐 단기적으로 1년 반짝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 2, 3년 동안 쭉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눈여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들이 안타깝게도 인버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베팅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제 눈여보셔야 된다. 결국 시장 하방에 베팅하는 매수 주체들은요, 바로 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시장을 상방을 바라볼 때, 외국인 기관들 시장 상방을 바라볼 때 개인들만 시장 하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 상승에 강력한 요인으로 좀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들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가 역대급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시장은 강세 약세가 아니라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시장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의 신고가 다시 한 번 더 개시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에 외국인 투자들이나 기관 투자 또는 개인 투자들의 이 수급, 이 매수 심리 자체가 상당히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한다면 그러면 이제 대시세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과연 과거에 시장이 상승했어요. 과거에 이렇게 시장이 대세 상승이 나올 때 바이오 종목에서 1000% 나온 종목들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1000% 대시세에 나왔는지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5년도입니다. 자, 2015년도. 자, 한미약품이라는 종목 우리 개인 투자분들 다들 아시죠? 기술 이전 이슈로 68,000원짜리 종목이 75만 원까지 1000% 상승했어요. 엄청나죠? 자, 한 방에 그냥 1000% 상승해버렸습니다. 자, 한미약품 뭐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이때 2005년도 딱 5년 전에 많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항암제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어요. 자, 항암제 바이오 시장 규모의 시장 점유율 1위, 바이오 시장 중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게 바로 항암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 관련된 이슈가 바로 이 1000% 대시세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2015년도 때 1000%짜리 종목 하나 더 나왔어요. 바로 삼성제약입니다. 1,800원짜리 18,000원까지 1000% 상승했어요. 자, 이 부분, 자, 바이오 종목에서 또 1000% 나오죠. 자, 2015년도 바이오 부분에서 두 종목이나 1000% 대시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16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년에 한 번씩 바이오 종목에서 1000% 대시세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영진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 2016년도입니다. 1,800원짜리 종목이 18,000원까지 1000% 상승했어요. 자, 2016년도 대박 종목은 영진약품. 자, 1000% 상승한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다 1000% 대시세 종목도 나왔죠. 자, 2017년도 신라젠인데 신라젠 10,000원에서 자, 신라젠 같은 경우 자, 거의 뭐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15만 원까지 1,500% 상승했어요. 요 공이 하나 빠졌는데, 자, 10,000원에서 자, 15만 원까지 1,500% 상승한 모습. 이것도 이제 항암제 진출 기업입니다. 자, 항암제 관련된 기업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다음 종목. 자, EM+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을 눈여 보셔야 돼요. 원래는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으로 더 친숙하실 텐데, 이 종목은 원래는 바이오 사업을 하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바이오 신사업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렇게 2,500원짜리 종목이 25,000원까지 1000%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눈여보셔야 될 게, 이 바이오 사업을 안 하다가 바이오 사업을 하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봐야 돼요.
예, 1년에 한 번씩 바이오 종목에서 1000% 대시세 나온다지만 거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바이오 사업을 안 하던 종목이 바이오 사업을 하게 되면 바이오 신사 모멘텀 붙으면 이렇게 크게 간다는 것이죠. 이때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소방차 만들던 기업이 갑자기 항암제 사업을 한다 하면서 무려 1000% 쭉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폴루스 바이오팜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5,000원짜리 종목이 2,500원짜리 종목이 25,000원까지 1000% 상승했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원래는 바이오 사업을 하던 기업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갑자기 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2,500원짜리 종목이 25,0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종목 2018년도죠. 자, 2015년도 한미약품, 2016년도 영진약품, 2017년도 신라제, 2018년도 뭐 EM플러스, 폴루스 바이오팜 이렇게 대시세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필룩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필룩스라는 종목 보시더라도 3,000원짜리 종목이 3만 원까지 1000% 상승하죠. 자, 이 종목도 원래는 조명 만들던 기업이에요. LED 사업하던 그런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바이오 신선 모멘텀 붙으면서 이렇게 1000% 상승했습니다. 자, 2015, 16, 17, 18년도에 18년도만 3개 나왔네요. 네, 2018년도만 3개 바이오에서 1000%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HLB죠.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보트 만들던 회사였단 말이죠. 근데 바이오 신선 모멘텀 붙으면서 자, 무려 2만 원짜리 종목이 20만 원까지 1000%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바이오 종목에서 1000% 시세 나오는 우리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어요. 2020년도 때는 어떤 종목이 나왔죠? 신풍제약 나왔죠. 그리고 뭐 시젠도 그렇고요. 많은 종목들을 바이오 구간에서 코로나19를 타고 엄청나게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2021년도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 부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2019년도 때, 2020년도 초반에 강조를 많이 드렸던 기업 중 하나 바로 매드팩토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상승해가지고 500% 이상의 시세 탄력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공통점, 이 대시세에 나온 종목, 지금까지 1000% 간 종목들의 이 공통점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신다면 그럼 제가 봤을 때 2021년도도 이러한 종목들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떤 공통점이 대시세를 만드는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좀 설명드리자면 자, 첫 번째 바이오 신선 모멘텀입니다. 자, 보셨죠? 필룩스, 그 다음에 폴루스 바이오팜, 그 다음에 EN3, 자, EM 플러스 그 세 종목 공통 바로 바이오 신선 모멘텀입니다. HLB까지 해가지고 원래 바이오 사업을 안 하던 기업이 바이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이 상승세를 만드는 부분 우리 개인적으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100조 이상의 규모에다 타겟팅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암제 시장이 1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강조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시장 이런 종목이 있느냐,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은 제가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드릴 겁니다. 자,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 공개해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바이오 신선 모멘텀 발생했어요. 원래는 바이오 사업을 안 하다가 바이오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110조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신선 모멘텀과 그리고 시장 규모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죠. 앞서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시세에 나온 종목들 공통점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상장 이후 지금 마이너스 82% 구간이에요. 2,000원대 기업이란 겁니다. 대바닥 구간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2021년도 때 아마 1000% 대시세 후보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종목 궁금하실 분들은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확보하셔서 내년에 큰 수익 한번 도전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암행어사 전문가의 극한 수익 포인트 강의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관련주 전략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바이오 신산업 그리고 대시세를 노리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도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이 종목 잠시 후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소통하시면서 챙겨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암행어사 전문가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
수가 있고요. 극한 수익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방송 예정 버튼 반짝이는 박스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암행어사 전문가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큰 전략을 여러분들이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